안녕하세요. 우상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부분을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분에서는 전담 조직,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개관해 보면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고 9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두 번째,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다섯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배치. 일곱 번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여덟 번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아홉 번째,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 기관 마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이 부분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건데 한번 시행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여기 제4조에 보면 2장에서 중대산업재해, 4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바와 같다. 첫 번째, 목표와 계획 원칙을 설정할 것.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두두두두 하는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의무사항이죠. 전담 조직을 둬야 되는. 근데 이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시공 능력 순위가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인 경우에 의무고 나머지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3호 특성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확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네 번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게 집행할 것. 그래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사항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에 대해서는 권한과 예산을 주고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을 평가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일곱 번째,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따라서 논의하거나 심의 의견했을 경우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여덟 번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을 극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점검할 것. 매뉴얼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렇게 아래에 가나다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그래서 평가 기준과 절차,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공사 기간,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시 원래 자료로 넘어가서 그 0제4조에 담긴 내용이 이 9가지 사항이고 법 제4조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은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안전보건체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 구체적 이 정도로 정해져 있고 이 내용이 한 게 구체적으로 요 내용,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의행,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의 점검, 그리고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또는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나요?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각 사업장의 특성, 유해 위험 요인, 규모를 고려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의해서 조직과 인원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되나요? 반드시 본사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 경영 책임자가 있는 곳에 이를 보좌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는 주로 본사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수입니다. 물론 포함할 수는 있는데 현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담 조직에서 소방 업무, 시설 관리 업무, 전기 업무 등을 같이 해도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함께 수행한다면 이게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별도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 본사에서 두는 이 전담 조직에는 특정한 소방이나 시설, 전기 업무 등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전 환경은 환경 업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어떤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조직은 그런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건 및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담 조직은 꼭 경영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가요? 네, 그 책임이 경영 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보고 체계에 그 마지막 결재 라인은 꼭 경영 책임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꼭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경영 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 경영 책임자가 보고받지 않았다면 이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재 라인에서 꼭 경영 책임자가 보고받고 결재를 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를 결재 라인에 넣어야 됩니다. 자격 기준이 있나요? 전담 조직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에 위험성 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 확인 개선을 점검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 책임자 등이 보고받았다면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하면은 약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해서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 사업장 등 일부만 우회 위험 요인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그래서 법에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점검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산업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이 인정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조직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 명목으로 편성해야지 특정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한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4조, 제6호 단서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각 사업장의 위해 위험 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 규정으로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라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도 되고
뭐 건의항, 간담회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적극적 협의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니까 그런 내용의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해 둔다면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질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 예컨대 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이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라는 게 법의 취지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각 1회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경과해서 점검이 이루어지면 반기 1회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요? 재발 방지 대책은 반드시 중대 산업 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는데 그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개별 규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폐기물관리법,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법 등에서 이런 규정들이 있다면 이 규정들도 모두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의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급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내 하도급을 의미하나 도급인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도급인이 해당 작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도급을 한 경우에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단계의 수급인이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임차인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우만 이 임대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시공사 및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을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고 이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소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급인이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정 요구를 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 내용, 작업 방법 등을 지시하거나 감독하고 근태관리를 했으면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까요? 경영 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나요? 의무를 다했다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위반자에 대해만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이 재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 점검을 통해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을 더욱 강화해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당연히 그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상길 변호사로서 유튜브 채널 하이로드 TV를 운영하고 있고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아래 전화번호 모니맨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부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